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입니다. 자, 22대 국회 들어서 민주당에서 발의한 탄핵 소추안만 7건입니다. 자, 다수 검사가 탄핵 대상이 됐는데 탄핵 사유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재명 대표 또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 등을 수사한 검사들을 탄핵 대상으로 삼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직무수행 이틀 만에 곧장 탄핵이 됐습니다. 위법, 위헌적인 행위의 증거 없이 엉터리 탄핵 사유를 붙인 정치 탄핵이다. 저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문제는 탄핵을 당하면 직무에서 배제가 되는데, 그래서 법관이 탄핵을 당하면 이 재판 공백, 검사가 탄핵을 당하면 수사 공백, 국무위원이 탄핵을 당하면 행정 공백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료 한번 봐주십시오. 탄핵 직후부터 헌재 판결 전까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166일 동안 직무 정지됐습니다. 근데 이게 가장 짧은 사례입니다. 대부분 250일을 넘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모두 각하되거나 기각됐습니다. 탄핵으로 인한 공백 사태의 책임 아무도 지지 않습니다. 주진우 의원께서 지적하셨지만 탄핵 심판을 위한 소송 비용도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자, 처장님, 그 탄핵 심판 180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죠? 예. 네. 180일을 모두 채워라 이런 건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경우에 보면 탄핵이 됐는데 과방위에서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을 시켜서 정치적인 압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불손한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을 조속히 결론을 내서 이런 혼란을 좀 종식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헌법 제84조 알고 계시죠?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얼마 전에 이것을 두고 해석 논란이 있었습니다. 여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분이 만약 대통령이 되면 재판 결과에 따라서 임무 수행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예견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 헌법 제84조를 억지 해석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형사소송법 246조를 들어서 국가소추는 소추와 수행을 모두 포함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자, 공소는 검사의 권한이고 공판은 법원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이 신청과 변론을 개념적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사소송법에도 공소와 공판을 조문이 아니라 장을 나눠서 다루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라고 봅니다. 처장님, 예. 그 대통령 되기 전에 진행된 재판이 임기 중에 결론이 나서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직이 상실되는 거죠? 뭐 법률 효과상으로는 그렇다고 보입니다. 예. 자, 예를 들어서 공무원 임용 예정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재판받는 게 있어요. 그래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서 공직 시험에 그 응시에 합격하면 공무원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공무원 임무 수행 중에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죄가 확정 판결 받게 되면 당연히 퇴직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법이고 국민의 상식이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그 정책적 사안으로 여기에 지금 헌재 장기 미제 사건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2년이 넘는 장기 미제 사건이 늘어납니다. 사건 하나하나가 국민의 어떤 기본권과 연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조속한 결론이 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에 이어서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관을 증원해서 조속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좀 지원 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게 증원은 했는데 그만큼 충원을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처우가 좀 열악하고 업무가 과중하고 이런 등등의 여러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근무 환경 개선을 좀 통해서라도 우리 증원된 만큼이라도 제대로 충원을 해서 좀 신속한 재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